지금 직선이 4개가 나옵니다. 먼저 y 이퀄 어떤 상수 해가지고 2개의 평행한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y 이퀄 3분의 4하고 5분의 1, y 이퀄 3분의 4, y 이퀄 5분의 1.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x 플러스 y 이퀄 2라는 요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물론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그리고 이제 요 길이가 뭐 교점들을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1이 나오고 15분의 17이 나오고 여기가 15분의 17하고 1 더해가지고 15분의 32가 나오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15분의 17 루트 2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뭘 만드냐면은 x좌표도 2의 거듭제곱분의 정수가 되고 y좌표도 2의 거듭제곱분의 정수가 되는 이런 점, 내가 편의상 격자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통용되는 격자점 의미는 x좌표, y좌표가 다 정수인 점을 격자점이라고 하는데 오늘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 격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의 거듭제곱분의 정수, x좌표, y좌표 둘 다 2의 거듭제곱 정수.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 y 값이 3분의 4인 점은 2의 거듭제곱분의 정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달리 얘기해 보면 3분의 4에다가 2의 거듭제곱을 곱해가지고 정수가 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의 4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격자 라인을, 이것도 편의상 쓰는 말이죠. 격자 라인을 하나 그어보겠고 3분의 4보다 크면서 최소인 격자 라인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윗변, 그 다음에 세로줄, 아랫변 다 마찬가지죠. 5분의 1도 2의 거듭제곱 곱해서 정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자 라인과 이런 격자 라인 사이에 어떤 이웃한 두 격자 라인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분의 1도 마찬가지. 이런 격자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x값, y값이 x값이 이웃한 2의 n승분의 정수 형태예요. y값이 이웃한 2의 거듭제곱분의 정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점은 어떻게 되나요? 요점은 다시 한번 여러분, 요점은 격자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2의 거듭제곱분의 정수가 다 안 되는 거고요. 요점은 y값이 2의 n승분의 정수이기 때문에 x값도 2의 n승분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줄 격자 라인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점 마찬가지. 요점 이렇게 격자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y값 격자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요 점은 y값이 2의 n승분의 정수이기 때문에 x값도 2의 n승분의 정수가 돼서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비스듬한 라인 위에 이 격자 점들이 계속 분포하게 되면서 이 정사각형 하나하나를 그냥 격자라고 불러본다면 격자의 대각선을, 격자 하나하나마다 대각선을 만들면서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 그런데 어쨌든 뭘 하라 그랬냐면은 이 4-1번 문제에서는 fn과 관련된 모종의 이제 극한을 다뤄야 됩니다. 물론 fn, 리미트 fn은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발생하겠죠. 근데 알파 n 더하기 lnfn을 bn으로 정의해가지고 뭐 이 리미트 bn이 수렴하려면은 알파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제 그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일단 이 문제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fn을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다.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다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fn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왜? 지금 n은 자연수기 때문에 fn이 하나의 수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f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fn의 일반항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fn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일반항 구하기 했잖아요. 두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납적 추론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점화식을 구해보든지, 이 두 가지 시도를 해볼 텐데 문제는 둘 다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F1, F2, F3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입해가지고 시간 좀 들여가지고 이 값들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연수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일반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점화식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fn하고
f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려고 할 텐데 요걸 생각을 해보면은 fn에서 n이 1 더 커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이게 지금 이 노란색 이 격자 라인이 어떤 n 특정한 자연수 n에 대해서 격자 라인을 그린 거라고 칩시다. n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란색 라인 중간에 또 하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다 하나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요 안에 있는 이 격자의 개수가 2배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겠네. 4배로 늘어나겠죠. 네? y 값도 y축으로도 2배가 되고 저기 x축으로도 2배가 되고. 근데 스토리의 끝이 그게 아니에요. 이 가장자리 부분 있죠. 가장자리 부분에 새로운 격자 라인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그때그때 달라. 이론이 점화식을 어떻게 쓰겠냐고. 가우스로 써가지고 그걸 부등식으로 변환하기도 깝깝한 노릇이고. 물론 하려면 합니다. 근데 더 복잡해. 예? 예.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좋겠는데 일반항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 기납적 추론으로도 힘들고 점화식을 구해보는 시도도 좀 난망하고. 그런데 f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 즉 fn의 일반항을 구하는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fn에 관한 극한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다. 범위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알겠죠? 범위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되겠다. fn과 관련된 fn을 둘러싼 모종의 범위를 부등식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등식을 쓸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뭔가요? 요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 사다리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격자의 개수가 fn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격자 라인들이 쭉 있는데 요 흰색 노란색 부분 잘 되나요? 괜찮죠? 흰색 사다리꼴 안에 있는 이 격자,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네? 아니. 여기까지 가겠네.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되고 요 안에 있는 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전체 개수가 fn이란 말이에요. 어떤 부등식을 쓸 수 있을까요? 이 사다리꼴 내부에 있는 격자들의 넓이의 총합이 사다리꼴 넓이보다는 작을 겁니다. 당연히. 내부에 있으니까. 그런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아닌데 뭐 어떤 양의 상수입니다. 양의 상수. 그러면은 이 격자의 개수가 fn이니까 내부에 있는 격자의 개수가 fn이니까 하나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가로 2n승분의 1, 세로 2n승분의 1. 넓이는 4n승분의 1.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쓸 수 있겠다. fn하고 하나의 넓이 4의 n승분의 1을 곱한 것이죠. 이게 뭐예요? 그 사다리꼴 내부에 있는 모든 격자들의 넓이의 총합입니다. 이것이 사다리꼴 넓이보다는 작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부등식을 쓸 수가 있겠고, 그래서 범위를 구하려고 부등식을 쓰다 보니까 얘가 얘보다 작은 건 확실한데, 자 직관입니다. 직관으로 요것이 내부에 있는 격자들의 넓이의 총합이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어떻게 되겠어요? 차츰차츰 s로 가까이 갈 거 아니냐. 왜? n이 커짐에 따라서 요 사이에 격자 라인이 또 들어간다니까. 네? 이게 각각 가로 세로 다 쪼개지면서 여기 또 들어가고 여기 또 들어가고 여기 또 들어가고. 물론 n이 일씩 커질 때마다 맨날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커지다 보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저 틈새, 그러니까 사다리꼴하고 내부에 있는 격자들 사이에 있는 틈새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틈새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 않겠냐. 그게 우리 직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4의 n승분의 fn, 요것의 극한값이 바로 저 사다리꼴 넓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직관이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해주면 좋겠고, 물론 직관적입니다. 이 생각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요 극한이 실제로 수학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엄밀히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한 바 결론까지 내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할 텐데 과제입니다. 남아있는 과제. 먼저 좀 쉬운 것부터 해보죠. 이제 요걸 한번 이용해 봅시다. 비록 직관적으로 했지만은 요걸 이용해서 뭘 하라 그랬냐면, 저기 bn 써놨는데 bn이 알파 n 더하기 ln fn인데 요것이 수렴할 조건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요것이 수렴할 조건.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도 ln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합쳐줘야 되겠죠. 이 부분도 ln으로 바꾼다면은 이 ln 2의 알파 n승이 될 것이고 ln fn을 더해주니까 이제 진수끼리 곱해져가지고 ln하고 2의 알파 n승 곱하기 fn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진수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bn인데 그러면 여기서 b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b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bn이 수렴할 알파의 조건을 찾고 있는데 b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거 전체가 수렴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요 진수가 어떤 양수로 수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2의 알파 n승 곱하기 fn이 양수로 어떤 양수로 수렴한다는 것을 뜻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파가 도대체 얼마여야 혹은 알파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이것이 양수로 수렴할 것인가를 찾는데 이 직관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용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갈까요? 지금 4의 n승분의 fn이 저 사다리꼴 넓이로 수렴하는데 우리 직관이 맞다면 n이 하나씩 커짐에 따라 여기 fn에다가 2의 알파 n승을 곱한 놈이 수렴할 조건을 찾고 있는 거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2의 알파 n승을 곱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직관이 맞다면 요놈의 극한값이 사다리꼴 넓이로 수렴한다면은 이거 역시 사다리꼴 넓이로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있죠? 이 분자가 어떤 양수로 수렴할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모도 양수로 수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분모 4의 n승분의 4의 n승 곱하기 2의 알파 n승 이것이 양수로 수렴할 조건을 찾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지수법칙에 따라서 4의 n승 곱하기 2의 알파 n승은 4하고 2의 알파승을 곱해서 n제곱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알파, 우리 지금 알파 값은 모르지만 어떤 미지의 상수입니다. 상수. 아직 모르지만 상수. 그러면은 이건 상수기 때문에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이 극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뭐 미시 1보다 크냐, 미시 1이냐, 미시 1보다 작냐에 따라서 미시 1보다 크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고 미시 1이면 1로 수렴하는 것이고 미시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어떤 경우뿐이에요? 어떤 양수로 수렴하는 경우는 이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4 곱하기 2의 알파승이 1이어야만 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2의 알파승이 4분의 1이어야 한다는 얘기고 알파가 ln 4분의 1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ln 4라고 써도 되겠고 되겠죠? 뭐 마이너스 2ln이 해도 되겠고. 자, 이래서 이제 알파 값이 나오는 것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때 이제 리미트 bn을 구하는 것은 1도 아니죠. 리미트 bn이 뭐라고 그랬어요? bn이 ln 안에 2의 알파 n승하고 fn을 곱한 것이 bn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알파가 ln 4분의 1, 즉 2의 알파승이 4분의 1 때니까 2의 알파승이 4분의 1 때니까 요 식은 뭐가 똑같아요? 4의 n승분의 fn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그가 취해지고 여기서 극한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우리 직관에 의하면 요 극한이 사다리꼴 넓이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결론은 lns. s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사다리꼴 넓이 lns. 이것이 이 4-1번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 더 어려운 건데 이 직관을 이제 수학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fn과 관련된 범위를 구함으로써. fn의 일반항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fn과 관련된 범위를 구함으로써 이 fn과 관련된 범위를 구함으로써 요 극한, 우리 직관이 타당한다는 것을 요걸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의 n승분 fn, 다시 f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좋겠으나 그게 힘드니까 부등식을 써야 되겠는데 요 놈이 s보다 작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요 놈이 s보다 작아. 그런데 이제 부등식을 만들 때 이 사다리꼴 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격자들의 넓이의 총합보다 작은 어떤 넓이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부등식을 만들어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샌드위치를 쓰려면 이 같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S 프라임하고 S하고. 근데 얘보다 작은 상수. 이거 상수인데 n에 관한 식도 아니고. 큰 상수, 작은 상수. 여기서 샌드위치를 어떻게 쓰겠어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만들어서 안 되겠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사다리꼴 넓이보다 크면서 뭔가 격자와 관련된 이걸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보다 크면서도 어떤 격자와 관련된 넓이로 그려 쓰려면 뭘 써야 돼요? 당연히 사다리꼴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격자들의 넓이의 총합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다 만 것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다 만 것이 사다리꼴 내부에 있는 격자들이고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격자들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물론 FN은 그 개수고 거기다가 4의 n승들을 곱한 것이 이 빨간색 영역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넓이 S보다 더 큰 놈을 생각한다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 바깥쪽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이 바깥쪽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속에 들어있는 격자의 개수가 FN 4의 n승분의 FN이 그 넓이 사다리꼴 둘러싸고 있는 이 파란색에 들어있는 격자의 개수를 이제 새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와 경계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전체 격자의 개수 뭐 HN이라고 해봅시다. HN 사다리꼴 둘러싸고 있는 격자 개수 HN 그러면 그 넓이의 총합은 4의 n승분의 HN 해서 이런 부등식을 쓸 수 있겠다. 4의 n승분의 HN 이렇게 되겠죠? 자, H는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사다리꼴 내부와 경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격자의 개수 그리고 그 넓이의 총합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요 놈의 극한값이 얘라는 걸 하고 싶은 거니까 그 얘기는 이 둘의 차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리미트 4의 n승분의 fn 요게 s임을 아직 못 보였고 요걸 하고 싶은 것이고 그 얘기는 S하고 4의 n승 빼기 fn 이게 이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이 찌꺼기 남은 부분의 넓이가 될 텐데 요 극한이 0이 된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0이라는 것을. 자, 그런데 요 식에 따르면은 이거 좀 지워버립시다. 요 식에 따르면은 S에서 4의 n승분의 fn을 뺀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 항에서 이걸 다 뺀다고 생각하면 작은 쪽은 0이 되겠고 큰 쪽은 4의 n승분의 hn 빼기 fn이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요 극한값이 0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뭘 보임으로써 충분하겠어요? 요게 0임을 보임으로써 충분하겠습니다. 즉 리미트 4의 n승분의 hn 빼기 fn 요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목적이 달성되겠다 그 말이죠. 이걸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걸 하면 되겠다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HN에서 FN을 뺀 게 뭔가요? FN이 내부에 있는 모든 격자. HN이 그걸 둘러싸고 포함하는 모든 격자니까 그걸 빼면은 뭐가 남겠어요? 바로 이 경계에 있는 요 격자. 그 다음에 요 격자.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요거 하나씩 파랑 빨강 차이니까 파랑 빨강 차이 요거 파랑이 아니라 노랑이 되어버리네. 자, 하여튼 파랑 빨강 차이 요겁니다. 요거 지금 빗금으로 표시한 모든 격자의 개수가 바로 HN 빼기 FN이에요. 분자. 그러면 이 테두리에만 지금 남아있는 거니까 HN 빼기 FN이라는 게 테두리에만 남아있는 이 격자의 개수니까 이것에 무엇을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이 테두리, 둘레의 길이하고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둘레의 길이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보면은 여기 먼저 여기 윗줄에 남아있는 격자 한 줄, 이 윗줄에 남아있는 격자의 개수에다가 요 격자 한 칸 한 칸의 길이는 뭐죠? 2의 n승분의 1입니다. 예? 이 개수에다가 2의 n승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윗변의 길이보다는 클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부등식을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둘레를 다 싸고 있는 놈이니까, 둘레를 싸고 있는 격자니까, 자 여기 요 귀퉁이 하나하고 요 귀퉁이 하나하고 마지막 귀퉁이 하나하고 마지막 귀퉁이 하나하고 요 네 개를 제외해 버리면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개. 자, 요 귀퉁이하고 요 귀퉁이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뭐겠어요? 윗변의 길이 1보다는 작을 거 아니냐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어 HN에서 FN을 뺐을 때 지금 여기 표시한 격자의 개수인데, 거기에서 네 개를 빼고 한 칸의 길이 2의 n승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뭐 둘레의 길이보다는 더 작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쓸 수 있겠는데, HN에서 FN을 빼고 한 칸의 길이 2의 n승분의 1을 곱하는데, 여기서 네 개를 더 뺐다면,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4의 의미가 뭐죠? 여기 귀퉁이의 꼭지점에 있는 그 네 개입니다. 네 개를 빼고 생각을 했다면은 윗변의 길이 1,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15분의 17, 아랫변의 길이 15분의 32.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주의를 한다면은 요것은 어떤가요? 요것은 이 개수에다 길이를 곱한다는 얘기는 요 2의 n승분의 1, 2의 n승분의 1, 2의 n승분의 1, 2의 n승분의 1이니까 요 비스듬하게 있는 것을 수직으로 세로줄로 쭉 한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수직으로 세로줄로 쭉 모았다고 했을 때 그냥 15분의 17입니다. 15분의 17 루트 2가 아니고 15분의 17. 그래서 15분의 17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겠다, 그런 얘기죠. 또 HN 플러스 FN 나누기 2의 n승.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간다면은 지금 그 윗줄에 있는 격자하고 세로로 있는 격자하고 겹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하나씩 더 추가했을 때보다는 이 길이가 더 작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물론 우리는 4의 n승으로 나눈 놈의 극한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것을 뭐 4로 하든 8로 하든 적당히 큰 자연수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극한값은 0이 되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요 2의 n승분의 hn 빼기 fn이라는 식을 쓰게 되면은 요 값을 L이라고 합시다. L 플러스 2의 n승분의 4보다는 요것을 이쪽으로 이항했을 때 요런 식이 나올 것이고, 요런 식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네. 아이고, 자, 요놈 있으니까 이 L에서 2의 n승분의 4를 뺀 놈보다는 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얘를 다시 한번 2의 n승으로 나누는 거죠. 얘를 다시 한번 2의 n승으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에 2의 n승분의 1을 곱하고 여기에 2의 n승분의 1을 곱하고 이것을 4의 n승으로 바꿔주고, 이래서 극한값이 0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를 간단히 하면 이런 거예요. 얘기를 간단히 하면은 그 뭐 격자를 뭐 가장자 있는 거 빼고 뭐 안전하게 여기서 새로 추가하고 막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2의 n승분의 hn 빼기 fn이라는 것이 우리 목적이 4의 n승분의 hn 빼기 fn이 극한이 0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무엇만으로 사실은 충분하냐면은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확실하단 말이지. 그렇죠? 양수니까 HN에서 FN을 뺀 게 격자가 있으니까, 양수니까 0보다 크다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저 길이들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양의 상수보다 작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어떤 충분히 큰 양수를 생각하면, 적당히 큰 양수를 생각하면 요 식을 다시 한번 2의 n승으로 나눠서 극한을 취하는 거니까 이 논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되겠죠? 얘기가 좀 복잡하네요. 자, 이게 4-1번이고 내가 4-1번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 4-1번을 이렇게 해결할 줄 알면 4-2번도 되는 겁니다. 뭐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상황만 조금 바뀌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4번 문제 일단 여기까지 하겠는데, 다른 문제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뭐였어?
스토리가 기본 스토리가 이겁니다. fn에 대한 어떤 극한을 논의해야 되니까 fn을 n에 관한 식으로 즉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데 귀납적 추론을 시도하든 점화식을 구해보든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그게 안 됐다. 이럴 땐 뭘 생각해야 되다? 일반항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극한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범위를 구할 생각을 해야겠다. fn의 범위를 구할 생각을 해야겠다. 범위를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먼저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등식은 이런 부등식을 생각할 수 있겠다. 내부에 있는 것과 사다리꼴 넓이 이걸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n이 커짐에 따라서 이것이 이쪽으로 수렴을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과제가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푸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이것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부등식을 만들 때 이쪽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쪽의 부등식을.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결국은 요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임으로써 샌드위치로 결론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요게 0임을 보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논의하자면 요 정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오후 시험 문제가 자연2 시험 문제가 치대도 봤던 문제인데 아직 작년 논술 시험 합격자 점수는 발표가 안 됐는데 내가 이제 전에 나왔던 합격자 점수 분포 예상을 해봤을 때 이 오후 문제 1, 2, 3번을 만약에 다 풀었다면은 4번 문제에서 이 엄밀하게 보이는 과정까지 안 하고 이 극한만 요 극한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으면 이건 치대 합격하도 남는 점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 정도라도 해줘야 돼. 이 엄밀히 하는 과정이 피곤하면은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직관적으로 요 극한을 생각해 놓고 요걸 가지고 저 뭐 알파카 구하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겠잖아요. 빨리 끄덕끄덕하고 그 정도까지 하면은 치대 각오도 남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논술은 만점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부분 점수를 최대한 긁어 모아서 가능성이 생기는 시험이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놓으면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